속력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속력의 정의를 알아야 하는데, 속력이 뭐냐?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위 시간은 보통 1초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미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어? 이걸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나? 속력은 내가 이동한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단위를 써보면 이런 식으로 미터 퍼 세크. 무슨 뜻이에요?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어? 라는 뜻이고, 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이동했어? 이렇게 해도 속력의 단위가 되죠.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이동했어? 속력을 표현하는 단위는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10초 동안 100m를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10초 동안 100m 이동했습니다. 그럼 속력이 얼마니?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면 속력 계산해 볼게요. V는 10초 동안 시간분의 거리 100m,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계산하면 값은 10이고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1초 동안 10m 이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72km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속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합니다. V는 시간 2시간 그리고 이동거리 72km, 이렇게 계산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값은 36이고 단위가 킬로미터 퍼 아워가 나옵니다. 1시간에 36km 이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시험 문제는 두 개의 속도, 내가 계산한 두 개의 속도 중에 뭐가 더 빨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단위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위 변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터 퍼 세크로 전부 다 통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미터 퍼 세크가 나와 있죠? 여기는 킬로미터 퍼 아워인데 얘를 바꾸자. 얘를 어떻게? 미터 퍼 세크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1시간 동안 36km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여기에 1시간분의 36km, 이렇게 1시간분의 36km, 이 뜻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요? 어떻게? 1시간을 바꾼다. 1시간을 뭐로? 초로. 그러면 1시간은 60분, 1시간 60분, 그리고 1분이 60초니까 3600초, 3600 세컨드, 이렇게. 그 다음에 36 하고 킬로가 얼마예요? 킬로가 1000이죠. 1000. 킬로는 1000 미터, 이렇게 계산합니다. 3600분의 36000이죠.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하면 값이 10이 나오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10m 퍼 세크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첫 번째로 봤던 이 예시랑 두 번째로 봤던 이 예시랑 단위를 통일시켰더니 같은 속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속력이 누가 더 빨라? 이렇게 물어보면 속력이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중섬광 사진.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중섬광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찍습니다. 착착착착착 이렇게 사진을 계속 찍는데 예를 들어 물체가 A가 있습니다. 물체 A.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요. 짠. 촬영. 찰칵. 그 다음에 또 촬영. 찰칵. 그 다음에 촬영. 찰칵.
찰칵, 찰칵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아, 이 시간 간격이 예를 들어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운동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운동 방향 시간 간격이 0.1초 간격으로 촬영했다고 합시다. 0.1초 간격으로 지금 이 사진들을 찍은 겁니다. 착착착착 이렇게요. A입니다. 근데 사진을 봤더니 어때요? 사진을 봤더니 이 이동한 간격이, 이동한 거리가 0.1초마다 이동한 거리가 지금 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고 A는 속력이 일정하구나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A는 속력이 일정하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물체 B가 있는데요. 두 번째 물체 B는 찰칵, 찰칵, 찰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0.1초마다 이동한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아, B의 속력도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의 속력도 일정하구나. 왜냐하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으니까. 근데 이 사진을 보고 A랑 B 중에 누가 더 속력이 빨라요? 라고 물어보면 A보다 B가 빠르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 A는 요만큼 이동했는데 B는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거의 2배 빠르죠? 속력이 B가 2배가 빠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물체 C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됩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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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C 같은 경우는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0.1초 동안은 원래 요만큼 갔다가 처음에 그 다음엔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엔 이만큼 갑니다. 아, 점점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속력 증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물체 D가 있습니다. 여기에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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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 속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섬광 사진을 보고 속력이 일정한지 그 다음에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속력의 변화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 거리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A 요 거리가 여기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0 위치가 0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가 10cm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10cm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20cm 지점 30cm, 40cm. 요 거리가 나와 있어요. 10cm, 10cm, 10cm 이렇게. 그러면 A의 속력을 실제로 구할 수도 있는데 A의 속력을 구해 볼게요. A의 속력은 이렇게 구합니다. 지금 A 속력 구하는 거예요. 0.1초 동안 10cm를 이동했습니다. 10cm를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시간분의 거리해서 속력을 구하고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100cm/s가 됩니다. 1초 동안 100cm를 갑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단위를 또 변환할 수가 있겠죠. 단위를 변환하면 센티가 100분의 1입니다. 센티가 100분의 1이에요. 뭐라고요? 요 센티가 0.01, 1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cm는 1m이기 때문에 이 값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1m/s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초에 1m씩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다중섬광 사진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랑 속력 대답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참고 만약에 문제에서 평균적인 속력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평균 속력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평균 속력.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 시간에서 전체 이동거리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출발점이 있는데 100m 갔다고 하겠습니다. 100m 이렇게 100m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5초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5초 동안 100m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쳤어. 빠르게 달렸다가 지쳐가지고 다음 100m는 15초가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15초.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의 구간에서의 속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5분의 100, 5분의 100, 여기는 15분의 1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요 구간이 속력이 더 빠르죠. 여기보다, 두 번째 구간보다. 근데 시험문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체 평균 속력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m 달려가는데 전체 평균 속력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구합니다.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 얼마인가요? 20초죠, 20초. 20초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200m. 200m.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10m/s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평균적인 속력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속운동. 등속운동은 무슨 뜻이냐면 속도가, 즉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일정한다는 얘기는 1초마다 가는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초마다 10m씩 간다. 그러면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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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초 동안 여기가 5초 동안 50m를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5초 동안 50m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냐면 기울기. 여러분들 그래프 기울기 구할 수 있나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 어떻게요? x분의 y. 이게 기울기의 정의인데 x분의 y, 이 그래프에서는 x가 시간이고 y가 거리니까 기울기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방금 배운 속력을 의미하죠.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기울기로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얼마예요? 속력이? 5분의 50. 10이죠, 10. 단위는 뭔가요? m/s. 1초에 10m씩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초에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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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해서 5번 가니까 50m 이동했다라는 뜻이죠. 이걸 다음 그래프에 옮겨 그리면 어떤 그래프예요? 이번에는 속력 시간 그래프. 여기에 옮겨 그려볼게요. 그럼 지금 이 운동이 기울기가 지금 다 똑같거든요. 기울어진 정도가 어디에서 구하나 다 똑같죠? 어디에서 구하나 x분의 y가 일정합니다. 10으로 일정해요. 즉 속력이 10m/s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속력이 10m/s고요. 5초 동안 이동했습니다. 이렇게요. 속력이 일정하다. 이걸 등속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속운동. 속력이 일정하다. 이때 이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우리 면적 어떻게 구하죠? 가로와 세로를 곱한 거죠. 그래서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럼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우리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m/s가 있고 여기는 세크가 있으니까 여기 분모의 시간 있고 여기는 분자의 시간이 있어서 곱하면 초가 사라지면서 미터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면적을 구해보면 여기 면적 구해볼게요. 여기 면적 구하면 얼마예요? 면적이 이동거리를 의미하고
5 곱하기 10 하면 50m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속력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프. 여기 시간이고요. 여기 거리입니다. 근데 물체가 두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체는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A 물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물체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B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속력이 누가 더 빨라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속력이 누가 더 빨라요? 속력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하니까 속력이 A가 B보다 더 빠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A가 더 빨라요. A가. 기울기가 더 크니까요. 그럼 이걸 VT 그래프로 한번 옮겨보면 VT 그래프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VT 그래프. 시간분의 속력. 이걸 VT 그래프. VT. 속력을 V, 문자 V 이렇게 쓰고요. V. 시간을 T 이렇게 쓰니까 속력 시간 그래프로 옮기면 그러면 A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래서 A가 이 상태. 그 다음에 B는 속력이 좀 느린 이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래프가 나오던 속력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가 A가 더 빠릅니다. B보다 A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빠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도 A가 더 길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몇 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그래프 해석. 복잡한 그래프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시간, 그 다음에 여기가 거리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거리 시간 그래프. 그래서 첫 번째 여기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하겠습니다. 4초 동안 이동할 건데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고 하자.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여기 한 20m로 할까요? 20m, 여기는 40m.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1초 동안 20m를 쫙 달려갔죠.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사이에는 어때요? 이 20m 지점에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2초에서 4초까지 다시 두두두두 달려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속력을 구해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A 구간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면 A 구간의 속력이 이렇게 구합니다. A 구간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1초 동안 20m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20m/s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기울기를 통해서 구한 겁니다. 1초 동안 20m 이동했다. 1분의 20. 그런데 이 B 구간을 한번 볼게요. B 구간. B 구간에서는 속력을 구하면 속력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0m입니다. 0m 이동했어요. 그래서 속력이 얼마예요? 0이에요. 0. 정지입니다. 정지. B는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C 구간을 한번 보면 C 구간에서는 2초 동안 20m를 이동했습니다. 2초 동안 20m. 그래서 C에서는 속력이 2초 동안 20m를 이동했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10m/s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서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여기서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 건 평균 속력인데요. 뭐라고요? 1초에서 4초 동안에 다시 0초라고 하겠습니다. 0초에서 여기 처음부터 0초부터 4초 동안
평균 속력. 이걸 물어보면, 평균 속력을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전체 시간 4초. 4초. 그냥 전체 이동거리는 40m.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가 돼요? 10m/s가 됩니다. 이렇게 평균 속력까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 시간 그래프 예시를 한번 봤고요. 속력 시간 그래프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 여기에 두 번째 그래프에서 시간이 있고 속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여기 지금 속력이 0입니다. 0. 무슨 뜻이에요?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 근데 정지해 있다가 요렇게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점점. 여기가 1초라고 하겠습니다. 1초 동안 여기가 8m/s까지 이렇게 빨라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가다가 여기가 3초.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속력이 감소해서 여기가 5초라고 하겠습니다. 5초. 이렇게. 여기가 시간 축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한 거예요?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점점 빨라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정지가 아니라 등속 운동. 뭐라고요? 요 구간이 지금 등속 운동 구간입니다. 등속 운동.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서 점점 감소하다가 여기서 정지죠. 여기가 지금 정지 상태고, 여기도 지금 정지 상태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의 순간마다 내가 이동 거리를 구해볼 텐데 이렇게 구합니다. 0에서 1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해야 돼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이동거리입니다. 즉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 요 삼각형의 면적.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8. 4m 이동했다. 4m. 즉 이런 거죠. 여기 출발선이 있다가 출발선 여기 0초입니다. 1초 뒤에는 이렇게 4m를 간 거예요. 이렇게. 1초 동안 이렇게. 4m 이동. 4m. 근데 어떻게 이동했어요? 점점 빠르게. 이렇게. 그 다음에 1초에서 3초까지는 이 면적이 얼마예요? 이 면적이 2 곱하기 8. 16m. 16m 이동. 여기서 여기까지 3초까지 16m를 이동했습니다. 16m 이동. 그 다음 마지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초에서 5초까지는 이 면적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 총 8m. 여기가 총 8m. 그래서 5초까지 8m 이동. 이렇게 8m를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는 어때요? 점점 느려지다가 여기서 정지. 여기가 지금 정지에 있었다가 출발한 다음에 쭉 여기 정지. 그럼 요 1초에서 3초 사이 구간은 뭐예요? 등속 운동 구간이었죠? 등속 운동. 그죠? 그러면 0초에서 1초 사이는 뭐예요? 속력의 증가. 그지? 속력 증가하고 있었어요. 속력 증가. 그럼 반대로 여기 3초에서 5초 사이에서는 속력이 감소했죠. 속력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구간에서 어떻게 운동이 변했는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체는요. 전체 몇 미터 이동했어요? 20m에다가 여기 8m, 총 28m 이동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5초. 전체 이동거리 얼마예요? 28m. 계산하면 얼마예요? 5분의 28m/s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운동을 말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만 작용하면서 떨어지는 운동. 이때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작용해서 떨어지는 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구에서 이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 지구의 특징, 지구는 중력이 꽤 적정합니다. 그래서 지구 중력에 의해서는 속력이 얼마씩 증가하냐? 9.8씩 증가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지구가 우리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 가운데로. 이걸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1초에 9.8m/s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자유낙하 운동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지구가 계속 잡아당기니까 그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1초에 9.8씩 증가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 시간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0. 여기 물체를 내가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쭉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속력이 0입니다. 속력 0. 그런데 이걸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1초 뒤를 생각해 볼까요? 1초가 지났어요. 그럼 속력이 얼마가 된다고요? 속력이 9.8m/s가 됩니다. 왜? 지구가 잡아당겼으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도 지금 지구는 계속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1초가 또 지났습니다. 총 2초 지났죠? 그러면 여기서 속력이 더 빨라져요. 슉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돼요? 지금은 9.8인데 여기에서 9.8이 또 증가합니다. 9.8이. 그래서 19.6이 됩니다. 19.6 m/s. 근데 여기서 또 증가해요. 1초가 또 지나요. 그러면 3초가 지났어요, 총. 그러면 속력이 9.8이 또 증가해서 더 빨라지면서 29.4 m/s가 됩니다. 계속해서 빨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지구가 중심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시간 그리고 속력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처음에 정지 있었어요. 이렇게 정지 근데 1초가 지났어요. 1초. 그러면 속력이 얼마라고요? 9.8 그 다음에 1초가 또 지났습니다. 2초 지났어요. 그러면 또 9.8이 증가해서 19.6 여기서 3초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또 9.8이 증가해서 29.4가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는 계속 일정하고 면적은 뭘 의미합니까? 이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면적.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이동거리다. 이동거리. 9.8씩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까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3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는지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3초까지의 이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면적이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29.4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44.11이 나옵니다. 44.1m가 나옵니다. 그래서 3초 동안 떨어진 거리는 44.1m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유낙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3초를 예로 들었지만 2초든 4초든 시간이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첫 번째 실험. 쇠구슬과 깃털의 실험인데요. 쇠구슬과 깃털. 예를 들어서 쇠구슬과 깃털이지 질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떨어지는 상황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쇠구슬은 좀 질량이 묵직한 친구, 여기는 깃털은 질량이 가벼운 친구. 그래서 여기 물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체 A라고 할게요. A, 그 다음에 물체 B, 이렇게. 근데 두 물체가 질량이 달라요. A가 2kg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1kg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둘 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될 텐데 특징이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의 매우 중요한 특징. 속력이 1초에 9.8씩 증가하는데 이건 질량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질량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이게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A를 가지고 낙하를 하는 걸 내가 그래프를 그려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를 가지고 낙하를 하는 모습을 그래프를 그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가 3초가 지나면 쭉 떨어져서 이 면적만큼, 그러니까 44.1m를 떨어질 거고요. B도 3초 동안 44.1m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이렇게 수평면이 있으면 같은 높이라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 낙하 시간이 같다가 이 문제에서의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낙하 시간이 같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 시험 문제에서는 물어보는 내용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A와 B를 비교할 건데 먼저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 얘는 2kg, 그 다음에 얘는 1kg입니다. 이렇게. 질량.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 나오는데 중력의 크기 여기다 써볼게요. 중력은 누가 더 크게 작용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중력은 힘의 크기입니다. 중력을 어떻게 구하냐? 참고, 여기 참고, 이쪽에다가 참고. 중력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중력은 힘이기 때문에 그냥 질량과는 달라요. 질량에다가 뭘 곱해야 하냐면 가속도를 곱해야 합니다. 가속도. 하지만 가속도에 대해서는 우리 고등학교 때 더 자세하게 배우지만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이에요. 9.8. 이렇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력의 크기, 힘의 크기를 구할 때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는데 그 가속도가 9.8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산을 해보면 질량이 2kg이에요. 근데 여기다 9.8을 곱하면 19.6이 되고 힘의 단위는 뉴튼. 아이작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튼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럼 B는 1kg인데 9.8을 곱하면 9.8 뉴튼. 이렇게. 그래서 중력이 누가 더 커요? 중력이 A가 더 큽니다. 질량이 A가 크니까 중력이 A가 더 커요. 그런데 낙하 시간은 어떻다고요? 낙하 시간은 중력의 크기나 질량에 상관없이 속력의 변화는 이거랑 똑같다고요. 속력의 변화는 이렇게. 그래서 낙하 시간은 똑같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질량이 다르면 중력은 다르지만 낙하 시간이 같다. 어떨 때?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기 저항이 없이 슉 떨어질 때. 여기에 1kg, 2kg을 예로 들었지만 100kg짜리 물체가 와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낙하 시간이 똑같아요. 그럼 마지막. 공기 저항에 따른 변화를 한번 볼게요. 공기 저항과 낙하 운동. 그래서 방금 예를 들었듯이
쇠구슬이 있고요. 쇠구슬. 여기 깃털이 있습니다. 깃털. 이렇게. 근데 진공에서는 어때요? 진공에서는 똑같이 떨어져요. 쇠구슬이 짠, 짠 이렇게 떨어지면 깃털도 짠, 짠 해서 낙하 시간이 같습니다.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왜? 중력만 작용하니까. 중력만 작용. 진공에서는. 그런데 공기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이렇게 여기 쇠구슬 있고요. 여기 깃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기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공기가 있을 때 그럼 이때는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죠. 중력과 함께 뭐가 작용해요? 공기 저항도 있어요. 중력과 공기 저항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쇠구슬보다 깃털이 공기 저항이 더 세요. 공기 저항이 더 세. 그래서 쇠구슬이 이렇게 떨어질 때 딴 떨어질 때 깃털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서 쇠구슬이 먼저 떨어진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와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를 비교해서 냈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공기 저항이 있는지랑 없는지를 정확히 구분한 다음에 동시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는지를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운동의 표현과 다양한 물리량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